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달. 인터넷 세상은 온통 불길한 예언으로 가득 찹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무너진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예언과 사주풀이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베테이비에스 다큐멘터리 전문 성우의 목소리 톤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한 지 불과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희망의 메시지 대신 어둡고 불길한 예언들로 넘실거렸습니다. 새 대통령의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구금과 같은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나라는 곧 무너질 것, 경제는 파탄의 일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마치 다가올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사회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한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취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모든 예언이 틀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예언이나 운명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기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7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한 기자의 개인적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12년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유럽 난민 위기의 최전선을 누비며 저널리즘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좌천성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2018년 3월 그가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내 경력은 끝나는 것인가?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겪은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인 동료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취재하시려면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인의 사주가 진짜 뉴스입니다. 네. 사주요? 21세기예요. 네, 정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사주부터 분석하고 무속인들의 예언이 정치 뉴스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대통령 사주를 검색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주말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주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손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소?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오.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잘 아시겠구려. 이게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정책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운명이 나라의 운과 잘 맞는지를 봅니다. 5,000년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그것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며 때로는 정책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구나.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를 취재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그는 믿기 힘든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정책 분석보다 이 사람 관상이 어떤가를 묻는 글이 더 많았고 정치인의 운세를 봐주는 유튜브 채널이 주류 언론사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사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의 정치와 5,000년의 신비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서구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리고 2025년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새 대통령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국운, 예언으로 보는 대한민국 같은 영상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지만 내용은 99%가 부정적이었습니다. 2년도 못 버틴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 폭망. 국제적 고립. 마치 한국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콘텐츠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광복 80주년을 앞둔 8월에는 만국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실제로 취재하는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 데이터로 확인된 한국의 현실은 그 예언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국제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기자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예언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여기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깊이 파고들어 보자.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그는 진실을 찾아 한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속인들의 예언이 진실일까? 아니면 자신이 본 현실이 진실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월의 어느 날 그는 판교 스타트업 단지에서 28살의 한 청년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AI 기술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요즘 무속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사주나 운세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데이터와 시장의 반응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실제로 30%나 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되고 있고요. 정치인이 완벽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청년 기업인 간담회가 열렸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다. 그의 말이 기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말 그는 부산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직접 겪으신 올해 78배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속인들 이야기 듣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었는데. 25 전쟁 때, IMF 외환위기 때, 코로나 사태 때 매번 나라 망한다고 안 했나?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셔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겨우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판단하는 건 너무 이르지. 운세 보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나라에 더 이로운 일이라고 믿어. 그리고 이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8월 초 그는 서울대학교의 한 정치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무속적 예언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로 숨가쁘게 달려왔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죠. 새 정부는 이제 막 2달이 지났을 뿐이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초기 정책 방향을 보면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업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고 국제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기자는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나 사주가 아닌 실제 데이터와 현실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본사 보고를 위해 한국의 여러 지표를 분석했는데 온갖 부정적인 예언과는 반대로 많은 지표들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3%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 역시 우려했던 만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망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한 EU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예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새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정책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야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예언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었구나.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 10일, 그는 다시 인사동 찻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온라인에서 새 대통령 운세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찻집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사주나 운세가 참고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특히 대통령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내 눈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 노력 자체가 예언이나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80년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겪는 작은 문제들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기자는 7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것은 한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도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닌 일단 지켜보자는 성숙한 태도, 예언보다 강한 현실의 힘, 그리고 운세보다 확실한 국민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라의 운명을 불과 2달 만에 점치는 것이 얼마나 섣부른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은 날, 그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는 20대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에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나요?
네, 올해가 80주년이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 인터넷에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어요. 무속인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뤄낸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80년 전에는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K-팝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점쟁이의 예언보다 우리가 해온 노력이 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 순간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오후 그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습니다. 그중 유독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80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것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무속적 예언이나 정치적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2달간 코스피 지수는 1%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고용률은 4% 상승했습니다. 무속인들이 예언했던 경제 붕괴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 투자가 15%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속적 예언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전통은 존중하되 현실을 중시한다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고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은 3%로 상승했습니다. 지지 이유로는 소통하는 리더십, 실용적인 정책, 균형 잡힌 태도가 꼽혔습니다. 예언은 부정적이었지만 현실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점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10월에 들어서자 그는 더욱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돕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청년 어르신 공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배우는 세대 통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전국 7개 도시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연대를 만들어 각 지역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특산물을 판매하며 지역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실제 실행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지시하는 하향식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상향식 변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 본부에서는 한국의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모델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고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정치 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방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은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속적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찬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인터넷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희망적이에요. 예전에는 정치가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일이라고 느껴져요.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지혜와 참여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1년간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박순옥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나라가 더 나빠질 리가 있나. 운명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야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판교의 청년 창업가는 점쟁이들은 경제가 망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며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속적 예언이 예고했던 분열과 혼돈 대신 국민 통합과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갔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위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아래로부터 만들어낸 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8월 30일 7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기자는 광화문 광장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은 예언보다 강하고 국민의 의지는 운명보다 확실하다. 광복 80년을 넘어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달. 인터넷 세상은 온통 불길한 예언으로 가득 찹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무너진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예언과 사주풀이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베테 EBS 다큐멘터리 전문 성우의 목소리 톤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한 지 불과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희망의 메시지 대신 어둡고 불길한 예언들로 넘실거렸습니다. 새 대통령의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구금과 같은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나라는 곧 무너질 것, 경제는 파탄의 일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마치 다가올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사회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한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취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모든 예언이 틀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예언이나 운명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기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7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한 기자의 개인적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12년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유럽 난민 위기의 최전선을 누비며 저널리즘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좌천성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2018년 3월 그가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내 경력은 끝나는 것인가?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겪은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인 동료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취재하시려면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인의 사주가 진짜 뉴스입니다. 네. 사주요. 21세기예요. 네, 정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사주부터 분석하고 무속인들의 예언이 정치 뉴스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대통령 사주를 검색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주말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주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손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소?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오.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잘 아시겠구려. 이게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정책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운명이 나라의 운과 잘 맞는지를 봅니다. 5,000년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그것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며 때로는 정책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구나.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를 취재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그는 믿기 힘든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정책 분석보다 이 사람 관상이 어떤가를 묻는 글이 더 많았고 정치인의 운세를 봐주는 유튜브 채널이 주류 언론사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사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의 정치와 5,000년의 신비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서구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리고 2025년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새 대통령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국운, 예언으로 보는 대한민국 같은 영상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지만
내용은 99%가 부정적이었습니다. 2년도 못 버틴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 폭망, 국제적 고립. 마치 한국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콘텐츠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광복 80주년을 앞둔 8월에는 만국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실제로 취재하는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 데이터로 확인된 한국의 현실은 그 예언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국제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기자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예언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여기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깊이 파고들어 보자.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그는 진실을 찾아 한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속인들의 예언이 진실일까? 아니면 자신이 본 현실이 진실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월의 어느 날 그는 판교 스타트업 단지에서 28살의 한 청년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AI 기술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요즘 무속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사주나 운세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데이터와 시장의 반응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실제로 30%나 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되고 있고요. 정치인이 완벽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청년 기업인 간담회가 열렸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다. 그의 말이 기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말 그는 부산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직접 겪으신 올해 78배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속인들 이야기 듣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었는데. 25 전쟁 때, IMF 외환위기 때, 코로나 사태 때 매번 나라 망한다고 안 했나?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셔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겨우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판단하는 건 너무 이르지. 운세 보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나라에 더 이로운 일이라고 믿어. 그리고 이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8월 초 그는 서울대학교의 한 정치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무속적 예언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로 숨가쁘게 달려왔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죠. 새 정부는 이제 막 2달이 지났을 뿐이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초기 정책 방향을 보면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업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고 국제관계에서도 균형 잡힌 외교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기자는 다른 관점으로 한국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나 사주가 아닌 실제 데이터와 현실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본사 보고를 위해 한국의 여러 지표를 분석했는데 온갖 부정적인 예언과는 반대로 많은 지표들이 안정적이거나 오히려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3% 상승했고 외국인 투자 역시 우려했던 만큼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망국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습니다.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브리핑에 참석했을 때 한 EU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새 정부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도 예상보다 우호적이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새 정부의 현실적인 경제 정책에 기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국의 새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제야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예언과 현실 사이에 이렇게 큰 간극이 있었구나. 광복절을 닷새 앞둔 8월 10일, 그는 다시 인사동 찻집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온라인에서 새 대통령 운세에 대해 안 좋은 말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찻집 주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사주나 운세가 참고는 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가짐이야. 특히 대통령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아직 2달밖에 안 됐지만 내 눈에는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보여요. 그 노력 자체가 예언이나 사주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 80년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생각하면 지금 겪는 작은 문제들쯤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기자는 7년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의지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이번 취재를 통해 느낀 것은 한국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도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닌 일단 지켜보자는 성숙한 태도, 예언보다 강한 현실의 힘, 그리고 운세보다 확실한 국민의 의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나라의 운명을 불과 2달 만에 점치는 것이 얼마나 섣부른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가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은 날 그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고 특히 젊은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는 20대 여성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광복절에 특별히 나온 이유가 있나요? 네, 올해가 80주년이기도 하고 솔직히 요즘 인터넷에 부정적인 말이 너무 많아서 답답했어요. 무속인들은 나라가 망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뤄낸 것들을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80년 전에는 식민지였는데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K-팝은 전 세계에서 사랑받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점쟁이의 예언보다 우리가 해온 노력이 더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그 순간 기자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이렇게 성숙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다니. 그날 오후 그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들었습니다. 그중 유독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80년 전 선조들이 꿈꿨던 것은 단순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꿈이 현실이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무속적 예언이나 정치적 논쟁과는 차원이 다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거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그는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2달간 코스피 지수는 1% 상승했고 원달러 환율은 안정세를 보였으며 고용률은 4% 상승했습니다. 무속인들이 예언했던 경제 붕괴와는 정반대의 결과였습니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 창업 투자가 15% 증가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고용률이 5%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은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속적 예언에 대해서도 무시하거나 맹신하지 않고 전통은 존중하되 현실을 중시한다는 균형 잡힌 태도를 보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고 취임 4개월 만에 지지율은 3%로 상승했습니다. 지지 이유로는 소통하는 리더십, 실용적인 정책, 균형 잡힌 태도가 꼽혔습니다. 예언은 부정적이었지만 현실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점괘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소통하는 리더십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고. 10월에 들어서자 그는 더욱 놀라운 현상을 목격합니다.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전국 각지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 종로구에서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디지털 소외계층 돕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드렸습니다. 부산 감천문화마을에서는 청년 어르신 공존 프로젝트가 시작되어 청년들이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고 어르신들은 청년들에게 컴퓨터를 배우는 세대 통합의 장이 열렸습니다. 대구에서는 전국 7개 도시의 청년들이 모여 지역 상권 활성화 청년연대를 만들어 각 지역의 숨은 명소를 알리고 특산물을 판매하며 지역 교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정부 정책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실제 실행은 시민들이, 특히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정부가 위에서 지시하는 하향식 변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상향식 변화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의 시선마저 바꾸어 놓았습니다. 운 본부에서는 한국의 시민 참여형 정책 결정 모델이 글로벌 모범 사례로 선정되었고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에서는 한국의 참여 민주주의라는 과목이 개설되었습니다. 정치 문화 탐방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30%나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K-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는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궁금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국을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방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민 참여,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 이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였습니다.
1년 후 2026년 8월 15일 광복 81주년을 맞은 광화문 광장의 분위기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속적 예언 때문에 불안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희망과 확신에 가득 찬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인터넷에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희망적이에요. 예전에는 정치가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는 우리 일이라고 느껴져요.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떤 이들은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여준 지혜와 참여는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점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의지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기자는 지난 1년간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부산의 박순옥 할머니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졌는데 나라가 더 나빠질 리가 있나. 운명보다 사람 마음이 더 중요한 법이야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판교의 청년 창업가는 점쟁이들은 경제가 망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더 많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라며 동남아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속적 예언이 예고했던 분열과 혼돈 대신 국민 통합과 희망의 정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소통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일방적인 통치가 아닌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갔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수동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성숙한 시민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전통과 현대의 조화였습니다. 문화적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를 수용하는 놀라운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위에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아래로부터 만들어낸 변화였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8월 30일 7년간의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며 기자는 광화문 광장을 마지막으로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상하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무속인의 예언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실적인 노력과 꺾이지 않는 의지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들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실은 예언보다 강하고 국민의 의지는 운명보다 확실하다. 광복 80년을 넘어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 오늘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좋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2달. 인터넷 세상은 온통 불길한 예언으로 가득 찹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나라가 무너진다. 경제가 붕괴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들이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사람들의 불안을 파고듭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어두운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예언과 사주풀이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한 베테이비에스 다큐멘터리 전문 성우의 목소리 톤으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한 지 불과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공간은 희망의 메시지 대신 어둡고 불길한 예언들로 넘실거렸습니다. 새 대통령의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구금과 같은 영상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나라는 곧 무너질 것, 경제는 파탄의 일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죠. 마치 다가올 미래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사회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파견된 한 베테랑 외신 기자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취재하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모든 예언이 틀렸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본 것일까요? 예언이나 운명보다 더 강력한 힘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그가 기록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 7년간 특파원으로 활동했던 한 기자의 개인적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세계적인 뉴스 채널에서 12년간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사태, 유럽 난민 위기의 최전선을 누비며 저널리즘상까지 수상한 실력 있는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좌천성 발령을 받아 한국으로 오게 되었죠. 2018년 3월 그가 처음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심정은 참담했습니다. 여기서 내 경력은 끝나는 것인가? 자존심은 상할 대로 상했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겪은 첫 번째 충격은 한국인 동료와의 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정치를 취재하시려면 한 가지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치인의 사주가 진짜 뉴스입니다. 네. 사주요. 21세기예요. 네, 정말입니다.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사주부터 분석하고 무속인들의 예언이 정치 뉴스만큼이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는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유튜브에 대통령 사주를 검색해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그 주말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주인과의 대화였습니다. 손님, 어느 나라에서 오셨소? 미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아, 그러시오. 그럼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흥미로운지 잘 아시겠구려. 이게 외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대통령을 뽑을 때 정책만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운명이 나라의 운과 잘 맞는지를 봅니다. 5,000년 역사 내내 그래왔어요. 그것이 실제로 정치에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며 때로는 정책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 순간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왔구나. 본격적으로 한국 정치를 취재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그는 믿기 힘든 현상들을 계속해서 목격했습니다. 뉴스 기사의 댓글에는 정책 분석보다 이 사람 관상이 어떤가를 묻는 글이 더 많았고 정치인의 운세를 봐주는 유튜브 채널이 주류 언론사보다 더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사에 이런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는 21세기의 정치와 5,000년의 신비주의가 공존하고 있다. 이는 서구 정치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현상이다. 그리고 2025년 6월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자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은 새 대통령 사주 분석, 무속인이 본 국운, 예언으로 보는 대한민국 같은 영상들로 도배되었습니다. 조회수는 폭발적이었지만 내용은 99%가 부정적이었습니다. 2년도 못 버틴다. 나라가 망한다. 경제 폭망. 국제적 고립. 마치 한국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처음엔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콘텐츠는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해갔고 광복 80주년을 앞둔 8월에는 만국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이건 내가 실제로 취재하는 현실과 너무 다르잖아. 데이터로 확인된 한국의 현실은 그 예언들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제 지표는 안정적이었고 국제관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베테랑 기자의 직감이 발동했습니다. 이건 이상하다. 예언과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 여기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아, 깊이 파고들어 보자. 이 미스터리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이것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기점으로 그는 진실을 찾아 한국 전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무속인들의 예언이 진실일까? 아니면 자신이 본 현실이 진실일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7월의 어느 날 그는 판교 스타트업 단지에서 28살의 한 청년 창업가를 만났습니다. AI 기술로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 유망한 사업가였습니다. 요즘 무속인들이 한국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저는 사주나 운세 같은 건 믿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건 데이터와 시장의 반응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스타트업 지원 예산이 실제로 30%나 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확대되고 있고요. 정치인이 완벽할 순 없겠죠. 하지만 저희 같은 젊은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주에도 청와대에서 청년 기업인 간담회가 열렸어요.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점쟁이가 뭐라고 하든 현실은 현실이다. 그의 말이 기자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7월 말 그는 부산에서 박순옥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해방을 직접 겪으신 올해 78배 어르신이었습니다. 할머니, 새 대통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무속인들 이야기 듣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아이고, 무슨 소리. 우리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었는데. 25 전쟁 때, IMF 외환위기 때, 코로나 사태 때 매번 나라 망한다고 안 했나? 그래도 우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셔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겨우 2달 지났는데 벌써부터 판단하는 건 너무 이르지. 운세 보는 것도 좋지만 각자 자기 일에 집중하는 게 나라에 더 이로운 일이라고 믿어. 그리고 이봐요.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걱정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나라는 원래 이랬어. 위기가 닥칠 때마다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겨냈다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야.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 그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8월 초 그는 서울대학교의 한 정치학 교수를 만났습니다. 교수님, 한국 사회는 왜 이렇게 무속적 예언에 관심이 많은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한국은 압축 성장을 겪은 나라입니다. 불과 한 세기 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화사회로 숨가쁘게 달려왔죠. 변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고 그 불안감이 신비주의적인 것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죠. 새 정부는 이제 막 2달이 지났을 뿐이라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초기 정책 방향을 보면 이념적인 접근보다는 실용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기업과의 소통도 늘리고 있고